네, 21번째 주제 붕당정치와 탕평정치 이와 관련한 문제들 한번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뭘 물어보고 있나 보니까 현종 때 일어난 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후기 현종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효종이 죽은 이후에 인조의 계비였었던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상복을 입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 논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예송 논쟁이다 라고 봤었고요. 이 예송 논쟁은 현종 시기에 효종이 죽고, 그리고 첫 번째 요게 이제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한 이 제위 초반부에 있었던 첫 번째 예송 논쟁, 바로 이제 기해 예송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효종 비가 죽은 이후에 벌어졌었던 갑인 예송, 2차 예송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예송은 서인과 남인 간에 벌어졌었던 이 붕당 사이에 벌어졌었던 예법을 주제로 했었던 논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송 논쟁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는데요. 기해 예송, 바로 이제 1차 예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갑인 예송이다. 자, 이 기해 예송 같은 경우는 효종이 죽고 나서 자의대비의 상복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인과 서인, 이 서인과 남인 간에 벌어졌었던 논쟁이었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남인이 서인보다 주장했었던 게 더 길어요. 왕은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기해 예송 같은 경우는요, 남인은 3년상을 주장했었고 서인은 1년상, 요거 기년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갑인 예송은 남인 같은 경우는 1년상을 주장을 했었죠. 효종 비가 죽어서 생겼었던 그 당시의 논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9개월상을 주장을 했었죠. 자, 첫 번째 기해 예송은 서인의 1년상이 채택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의 1년설, 요것이 채택이 되었었죠. 자, 이와 관련한 내용 보니까 여기 내에 이번에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했었던 전례 문제이다. 예법과 관련한 예송 논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 사림과 훈구, 이는 조선 중기에 있었던 사화를 이야기를 하죠. 무갑기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훈구와 갈등에 의해서 사림이 타격을 입었었던 이 사건을 의미한다. 3번에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에 전개되었다.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앞서 봤었던 것처럼 광해군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 시기에 북인 정권 이와 관련한 내용, 그래서 지금 이 예송 논쟁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대윤과 소윤. 자, 당시 언제냐? 이는 명종 시기에 해당하고요. 자, 4번의 내용은 사화 중에서 을사사화와 관련한 내용이었었죠. 5번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분열되었구나.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 정열입 모반 사건, 그리고 정철의 건저의, 자, 요 사건을 계기로 선조 시기 때 있었던 붕당이 형성되는 이와 관련한 주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왕이 취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명릉이라는 어떤 릉이 있는데 이 왕과 왕비인 인현왕후의 무덤이래요. 인현왕후가 왕비구나.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 장희빈이 있었죠. 희빈장씨.
그러면 이왕은 누굽니까? 아,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좀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졌었던 바로 숙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숙종 때 세 차례의 뭐가 있었는가? 바로 환국이라는 사건이 있었지요.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돼서 최고조에 이르렀었던 이 시기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국 정치가 있었던 숙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환국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 자, 환국은 세 차례 있었네요. 첫 번째, 경신환국. 자, 경신환국은 허적, 허견, 모반 사건 이것을 계기로 하여 벌어졌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는요. 서인과 남인 중에서 남인이 권력을 잃고 서인이 권력을 획득하게 된 자, 이 사건을 경신환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기사환국이 있습니다. 자, 이 기사환국은 바로 장희빈과 인현왕후 이런 문제 때문에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 세자에 책봉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남인이 승리를 거두고 서인이 권력을 잃고 송시열도 죽게 되는 서인 송시열 이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갑술환국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갑술환국은 인현왕후를 복위하는 문제 때문에 벌어졌었다. 그래서 남인이 제거되고 서인이 권력을 쥐게 된 이런 세 차례의 환국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숙종 때였었죠. 자,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 얘기가 없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수도방위를 위해서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위영을 창설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잠깐 지워볼게요. 자, 조선 후기에 오군영과 관련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었던 중앙군인 오군영은 5개가 있었어요. 훈련도감, 그리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총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위영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거 3개 묶어서 제가 썼던 이유는 요 3가지가 인조 때이고요. 앞에 있는 훈련도감은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다라고 봤었고 마지막 금위영이 바로 이제 숙종 시기 때 만들어져서 완성됐었던 마지막 오군영의 그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숙종, 수도방위, 그래 오군영 중앙군사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숙종의 또 다른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앞서 봤었던 백두산 정계비 이런 거 있잖아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간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도 숙종입니다. 자,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2번에 국가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이게 성종이죠. 조선 초기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하였다. 물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이때 완성 반포된다. 3번에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자, 청해 요청으로 원래는 청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북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청해 요청으로 러시아 군대를 격파했었던 나선 정벌 자 조총부대 파견 이는 바로 이제 효종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번에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자, 균역법, 세금제도 개편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균역법은 영조 시기 때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초계문신제는 젊은 관료들을 왕이 직접 교육하는 탕평정치의 일환인데요. 바로 이제 정조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답은 1번의 숙종을 골라라라는 문제였었고요. 오군영이라는 군사조직과 같이 여러분들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금 무슨 사료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료를 볼 때는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본다라기보다는 여기에 키워드가 뭘까? 그래, 내가 아는 단어들을 캐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맥을 보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사료를 분석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인평대군의 아들 열어보기 교만하고 억세 때 이런 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평대군의 아들 열어보기 뭐 교만하고 억셌다 이런 것을 막 생각하면서 보지 말고 넘어가 보자. 그럼 내가 아는 게 나올 겁니다. 쭉 보니까 넘봤대요. 남인에 붙어서 윤휴와 허목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서자 허견을 보고 말하기를. 자, 남인이 나왔고요. 윤휴가 나왔고요. 허적, 서자, 허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 바로 환국정치에서 나왔었던 경신환국 때 남인들이 허적 모반 사건 또는 허견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뭐 경신년의 옥사를 일으켰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바로 경신환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이 경신환국, 환국정치 첫 번째 있었던 것이고요. 숙종 시기 때 있었고 이 경신환국은 앞서도 정리했었던 것처럼 남인이 권력을 잃게 되고 서인이 권력을 차지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 경신환국을 계기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라는 내용까지도 봤었습니다. 첫 번째 환국이죠. 그럼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다라니까 그 이후의 환국 및 그 이후의 왕들 관련한 내용이 등장할 수가 있겠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예송, 자의 대비 복상 문제. 그래서 앞서 정리했었죠. 바로 이제 현종 시기 때. 조선 후기의 왕들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인조, 뭐 광해군 있는데 광해군, 인조, 그 다음에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조선시대 왕들 두 문자로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정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게 지문에서 숙종 제위 초반부에 있었던 경신환국 얘기했는데 현종이니까 그 앞에 있겠죠, 당연히. 자, 이후 틀렸다. 이번에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정열입 모반 사건은 붕당 형성기에 있었던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됐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선조 시기 있었던 거니까 붕당 형성기니까 훨씬 더 앞에 있었습니다. 3번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괄의 난이 뭐였지? 이괄의 난은 반정공신 책봉 문제에 대해서 나 2등 공신이라니 1등 공신이야. 인조 반정을 이제 상을 내리는 이런 과정에서 벌어졌다. 인조가 왕위에 즉위한 요 시기 제위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숙종보단 앞에 있다. 자, 그래서 2번은 선조고요. 3번은 인조 시기니까 앞에 있죠. 4번에 북인이 남인과 서인을 배제한 전국을 독점하였다. 배제한 지 전국을 독점하였다. 북인 정권이다라는 거죠. 북인 정권은 광해군 시기니까 역시나 앞에 있네요. 5번에 희빈장씨 소생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희빈장씨 장희빈의 아들 원자 세자 책봉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이 환국은 뭘까요? 앞서 정리했던 것처럼 바로 기사환국이지요. 현종 때 예송 논쟁은 기해예송, 갑인예송, 숙종 때 환국은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두 문자를 땄더니 기갑, 경기갑.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지금 지문에 나온 게 경신환국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온 게 바로 기사환국. 요와 관련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후의 내용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의 전개는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임금이 말했대요. 어떤 임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읽어보자.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 자, 산림이다라는 거는 관직을 맡지 않고 있는데, 근데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좀 여론을 주도하는 이런 살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유력한 명망가를 산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송시열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보니까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했대요. 세자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송시열이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삭탈관직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송시열을 쫓아내라. 송시열을 제거하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바른 대신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말이야. 송시열 좋아하고 송시열 편인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내가 임금이 용서하지 않겠어. 송시열 일파들을 제거한다. 자, 송시열은 당색이 서인이었었습니다. 예, 서인들이 제거됐었고 송시열이 제거됐습니다. 이 사건은 환국 정치 시기 때 있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숙종 시기 때 환국, 좀 아까 봤죠? 경기갑이 있습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렇게 있어요. 경신환국의 결과는 서인이 정권을 장악했지요. 기사환국의 결과 남인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갑술환국의 결과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중에서 송시열 제거됐었던 것, 남인이 집권했었던 요 기사환국이죠. 예. 원자의 명호, 이 원자가 장희빈의 아들, 세자의 책봉하는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숙종 때 기사환국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세요. 예, 이런 문제였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공신책봉 문제로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이괄의 난은 인조 시기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숙종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그렇구나. 2번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정열입 모반 사건, 선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었구나. 3번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대요. 그러면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었구나. 근데 보니까 허적, 윤휴, 예, 허적 모반 사건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숙종 때인데 환국 중에서 경신환국이죠. 경기갑. 지금 지문에서는 기사환국이 나왔는데 경신환국이 나왔으니까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 되겠죠. 4번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또 나왔네. 광해군 시기 북인 정권이더라. 5번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인현왕후가 폐위됐대요. 희빈장씨가 왕비로 책봉됐대. 그래. 그래서 어떻게? 예, 기사환국의 결과 이렇게 되어서 서인이 제거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 기사환국의 후속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다가 갑술환국으로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환국 당시에 송시열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서인이 지지했었던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는 단계까지 가고요. 장희빈, 후궁이었던 장희빈이 이제 중전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물론 나중에 쫓겨나서 사역받긴 하죠. 갑술환국 이후에. 그죠? 예. 하지만 그 이후 기사환국 당시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근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왕이 누구일까요? 농경을 장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세손과 더불어서 세손이 있네요. 손자인가 봐요. 자, 친경과 친잠을 거행하고 친이 이제 농업과 양잠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쁨을 표현했대요. 경잠기의입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아는 거 여러분들 아는 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료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게 나와요. 이거 그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사료나 아니면은 이 자료에서는 아는 걸 이렇게 숨겨놓을 거야. 요거를 찾으면 돼.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 거에 다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학습하시면 됩니다. 가르쳐 준 대로 학습하시면 돼요. 균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균역법은 조선 후기 영조 시기 때 있었던 세금제도 개편, 이 되겠다. 요 다음 단원, 다음 주제에서 이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조 시기 때 있었던 일을 골라라라는 거죠. 자, 영조 시기 때에는 탕평 정책을 했었는데
완론탕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완론탕평은 좀 성격이 둥글둥글한 이런 신하들끼리 이제 모아서 탕평책 하겠다라는 좀 부드러운 탕평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 완론탕평의 일환으로서 영조는 이조전랑의 기능을 권한을 약화시키기도 했었던 조치를 단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하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 또는 반포. 이거 뭐 계속 나오네요. 성종 시기 때. 그러면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 있죠. 요거는 완성 반포가 성종이었었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뭐긴. 영조와 정조 시기 때 법전이 있잖아요. 영조와 정조 시기 때 뭐가 있습니까? 영조 때 속대전이 있어요. 그리고 정조 때 뭐가 있어요? 대전, 통편 요렇게 있었죠. 예, 그래서 법전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번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탕평비, 탕평교서 예, 이런 것들 탕평책 하겠다. 탕평책 제대로 할 거야. 붕당의 폐해가 이렇게 심하잖아. 그러니까 좀 할 거야. 라는 글, 그 다음에 이를 새겨놓은 비. 그래서 영조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탕평정책 할 거다라는 원칙을 발표하면은 영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을 실시하였다. 신해통공 상업정책으로서 이것도 경제편에서 뒤에서 보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정조 시기 때 있었던 정책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갔었습니다. 4번에 전세를 1결당 4,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요 다음 주제에서 나오게 될 건데요. 이거 세금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정법은요, 인조 왕 때 있었던 세금제도 개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각 공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다.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요것도 우리 아직 다루지 않은 주제인데요. 요거는 노비 해방 정책과 관련한 순조 제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이후에 있었던 정책이에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탕평군주. 특별 전시하는데 이분이 딱 나와 있어요. 예, 이분은 이게 어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왕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인데 이게 남아 있습니다. 누굴까? 옆에 보니까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해서 수도 한양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해서 뭔가 좀 하수도 정비 치수 이런 거 하려고 하나 봐요. 청계천 준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균역사설, 균역법 제정 배경,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바로 누굽니까? 영조죠. 영조 시기에 해당되는 정책들이 지금 2개 나왔잖아요. 청계천 준설, 그래서 뭐 준천사라는 기관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봤었고, 균역법은 지금 계속 보기에서 등장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 영조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을 고르면 됩니다. 요렇게 생기셨구나. 약간 좀 뭔가 좀 예민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보통이 아니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실제로 성격이 약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자, 영조에 해당하는 정책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아까 봤었던 내용이 딱하니 있네요. 3번에.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뭐 법전이다라는 거지요. 예, 정조 때에는 대전 통편, 영조 때에는 속대전 이렇게 편찬하게 됐었던 영조와 정조 시기 때 법전입니다. 나머지를 볼게요. 1번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세종 시기 때 집현전 만들었다라고 봤었죠. 2번에 삼수병 보수, 사수, 살수, 삼수병 체제. 이는 직업군인,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훈련도감 5군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요거는 선조, 임진왜란 시기에 해당하는 정책. 4번에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을 편찬하였다. 악학괴범, 궁중의 음악들을 정리했어요. 요거는 성종 시기 때 있었던
정책으로 문화편에서 봤었던 내용입니다. 5번에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이거 또 나왔죠? 이거 뒤에 내용에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정조 시기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상업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영조 3번이 되겠어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이 재위한 시기 경제 모습이다. 자, 이 왕은 누구일까요? 보니까 수원 화성성에 화성. 화성과 관련한 축조, 화성을 건립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충만제, 수리시설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둔전경영 이런 거 뭔지 모르겠는데 수원에 화성예술이 뭐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용령을 유지한다. 장용령 군사조직이죠. 바로 왕권 강화를 통한 탕평책을 시행했었던 정조. 자, 이 정조는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 정치의 대립을 억누르고자 했었죠. 준론탕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기구인 규장각, 군사기구인 장용령,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거점으로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게 되니 수원의 화성, 이를 만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조와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건원중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화폐예요. 고려시대 성종 때 만들어진 화폐로서 철로도 만들기도 했었던 화폐입니다. 건원중보. 고려시대 화폐는 성종 때 건원중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고려숙종 때 만들었었던 해동통보, 동국통보, 삼한통보 이런 화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은병으로 만든 활구라는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1번은 고려시대 성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번에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 저 앞에서 봤는데 신라에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신라 지증왕 때 동시전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 감독관청. 그래서 예전 얘기네요. 3번에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울산항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봤을 텐데, 자, 울산항은 신라 도읍지 금성 옆에 있었죠. 그래서 신라, 통일신라 시기 때 주로 번성했었던 무역항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이 제정되었다. 균역법, 영조 시기 때의 정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요. 5번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시전상인에 대한 이런 정책, 이게 바로 정조 때 있었던 신해 통공 조치거든요. 유기전 제외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이게 뭡니까? 이거 뒤에 경제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시전상인이라는 특권 상인들의 이런 특권을 좀 없애고 자유로운 상행위를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제도인데,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지금 넘어가세요. 신해통공이 어쨌든 시전상이나 어떤 상인들의 권한과 관련한 개혁 정치구나. 이게 정조 때 그거구나 정도만 일단 파악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답은 5번의 정조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누구일까요? 단서가 있을 거야, 분명히. 대전 통편이 완성됐대요. 아, 법전 그거구나. 성종 때에는 경국대전의 반포, 그 다음에 이걸 보충, 그리고 이제 종합했었던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아, 이 왕은 정조이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저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했다. 그래, 이것만 보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아, 되게 간단한 문제였었구나. 자, 정조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그렇죠. 자, 정조는 준론탕평을 시행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조치에 집중을 했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초계문신제, 규장각, 그리고 군사기구, 장용령.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탕평책을 시행하게 되지요.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요거는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난이라는 사건입니다. 요 뒷 단원에서 보게 될 겁니다. 세도정치라는 정조 이후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3번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예송 논쟁이네요. 상복 입는 기간. 그래서 현종 정조 이전의 모습이죠. 4번에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 강경파 소론들이 이 왕을 인정할 수 없어. 왕이 아니라 이거 살인자 아니야? 라고 했었던 이인좌의 난. 영조의 집권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난이었었죠. 그래서 이인좌의 난은 바로 영조 제위 초반부에 있었던 난이다. 이를 진압하고 이제 본격적인 탕평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5번에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신류 또는 신유라고도 하는데요. 변급, 사람 이름입니다. 변급, 신유 이런 인물들이 전투를 벌였어요. 요거 뭐냐면요. 효종 때 있었던 나선정벌이에요. 나선정벌에서 활약했었던 인물들입니다. 예. 이 효종 때에는 북벌운동 준비하지만 실제로 나선정벌했다라고도 봤었죠. 예, 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니까 변급, 신유 이런 인물들 알아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조를 골라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8문제 통해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재미난 주제를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